살림이 얼마나 됐죠? 저희가 올해 5년 차. 5년 차. 야, 5년 차면은 진짜 오래 하시네요. 글쎄 원래는 3년에서 5년은 짧게 이제 도전해보자. 약간 실험적으로 이렇게 교회 모습 안 갖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보는 이제 시간을 잡았는데 3년째 사실 2년 반 정도 했을 때 위기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성도가 일단은 없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실험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걸로 시작을 했었고, 성도가 없이 계속 아내랑 둘이 예배 드리는데 일단 기간은 3년에서 5년을 잡긴 했지만 2년 반 정도 되니까 약간 서로가 이거 계속해도 되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이 책방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아직 나이가 또 기회가 있을 때 교회로 안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저런 고민이 되니까 한 2년 반 정도 좀 넘어갈 때쯤에서 올해까지 성도가 안 생기면 이제 무교육자로 다시 들어가자. 왜냐면 이제 저희 생기 자체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아이도 어렵고. 그래서 했는데 2년 반 좀 넘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갑자기 첫 성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뿌리를 내리지 않은, 그 전까지 이제 뿌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였으니까. 뿌리를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 성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실 이제 보통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 뭐 어찌되었든 한 1년 정도면 몇 명이라도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쵸. 그 2년 반을 버티면서 어려웠던, 뭘 당연히 마음이 어렵겠죠. 어려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일단은 연구가 없는 곳에서 개척을 했다라는 거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건 알았지만 제일 어렵던 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러니까 목회와 상관없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였고, 처음 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거래를 할 때 되게 어색했어요. 돈을 받고 돈을 거슬러 주는데 이걸 내도 해도 되나 안 되나 그것도 갑자기 마음속에 당연히 해도 되는 거고 어려움이 없지만 근데 내가 목회자인데 돈을 받아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또 어색한 그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또 이런 직함에 대한 그러니까 다들 물어봐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래서 그냥 편하실 대로 불러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떤 분은 사장님 봐달랬는데 그냥 편하실 대로 부르시면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이 공간에 대한 게 굉장히 어색했죠.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곳에서 뭔가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내적인 갈등이든 또 외적인 압박이든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목회라는 거는 특정한 그룹핑해서 그 그룹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다양한 비즈니스의 영역, 특히 이제 로컬의 영역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마 그런 시간을 한 2년 반 동안 지내시면서 갖게 된 어려움들이 내적으로도 있지만 사실 외적으로도 좀 있잖아요. 보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죠. 그럼요. 뭐라고 해요? 일단은 왜 교회 모습 안 갖춰져 있냐, 왜 간판 없냐, 왜 십자가 없냐, 이런 외형적인 게 사실은 굉장히 컸고, 저도 사실은 거기에 자유롭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를 시작할 때, 저도 이제 목회자 중에 혹시 이런 거 하시는 분 안 계신가, 그래서 수성을 하다 보니까, 광주에 이제 숨신교회를 하신 안성 목사님 계시길래, 찾아뵀어요. 그래서 조언을 좀 구하보셔야겠다. 갔더니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처음에 그 십자가 내리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일단 교회 건물 외관은 없어도 내부에는 있어야겠지 해서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네. 왜냐면은 어떤 분은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인데 왜 교회인데 십자가는 없냐 이게 무슨 교회 이럴 수 있으니까 저도 좀 그렇고. 근데 처음에 여기 하나를 걸었는데 그 하나를 불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첫 손님 비슷한 얼마 안 됐을 텐데 오픈하자마자 그분이 블로그에다가 다녀온 후기를 올리셨는데 문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그 십자가가 굉장히 거슬렸다. 솔직하시네요. 네. 왜냐면은 여기 제가 목사가 아니까 혹시라도 그런 말을 걸까봐 자기를 전도할까봐 나갈 때까지 조마조마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서 고마웠다라는 말을 하길래 근데 이럴 거면은 이거를 할 이유도 없었지. 처음부터 교회를 했지 내가 내 집안에 있을까 해서 바로 내렸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것 뭐랄까요, 교회에서 하던 것들을 그 습관들을 내려놓기 되게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는 여기 강대상 놓고 여기 다 치워서 의자 다 깔고 주보 다 만들고 뭐 기타 하고 마이크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정말 매주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저는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앞에서 기타 외고 마이크 쓰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하던 거기 때문에 익숙해서 했던 건데 언제부턴가는 이거를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생각보다 네, 오래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걸렸어요. 아, 그때 안성 목사님의 그 얘기가 굉장히 이랬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나 보다. 그랬었죠. 저는 이제 안성 목사님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은 이제 미션을 1세대로 저는 칭하고 네. 이제 우리들은 저는 미션을 2세대, 1.5세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아직 저는 2세대는 출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뭔가 몇 분이라도 레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용이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장벽들을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저도 어렵다는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담 없으시죠? 네, 지금 굉장히 자유롭고요. 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걸 한번 해보니까 여기서 또 오는 한계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존에 하던 거에서 좀 버리는 연습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목사님 요 얘기를 뭐 100번도 1000번도 더 하셨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쭤볼 건데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서점이고 특히 왜 이 골목 안에 있는 독립서점인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안수를 받고 개척하려고 할 때 카페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사실은 도전이었죠. 카페로 해서 뭔가 교회 건물을 안 갖고 외형을 갖추지 않고 커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가겠다는 건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커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있었어요. 어차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커피는 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수단으로서 뭐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교회에 오는 어떤 뭐랄까요 홍보물 또는 홍보의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건강한 나눔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 오게끔 만드는 어떤 유인책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담겨있는 게 진실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었고 그러면서 저 그때 고민했던 게 제가 책을 좋아하고 또 뭐 신앙서 말고도 일반 도서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서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만들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들면 이 공간은 내 공간이니까 좀 내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동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임대료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비싼 곳에서 할 수 없고 책 자체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찌됐건 좀 임대료를 최소로 할 수 있으면서도 이 어떤 서점의 색깔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동네 깊숙이 들어왔지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사실 로컬이라는 말들이 막 피어오르던 그런 시절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충분히 있었고 나름의 방식대로 표현을 해봤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네네. 목사님도 굴곡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여기도 제가 기억하던 과거의 그 살림의 느낌하고 약간 달라진 네. 거죠? 네. 그런 것들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전주라는 곳, 그 다음에 전주 안에서도 이 마을이 굉장히 좀 노후된 마을이지만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 좀 고민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이 마을과 이 전주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었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다가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책이라는 걸 가지고 또 이 책방이라는 걸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과는 그걸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게 뭐냐 여기 뭐 하는 데냐 궁금해는 하시지만 그리고 오셔서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제가 알려는 드리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나서가지고 이 동네에서 뭐 이걸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향을 틀었던 것은 여기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여기 책방에 오시는 손님들 대상으로 해야겠다. 자주 오시는 분들, 오시는 손님들의 성향, 그 다음에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그래 이제 제가 봤을 때 느낌도 많이 달라졌어요. 인테리어도 좀 달라지고 하시는 분야들도 조금씩 달라졌을 것 같은데 5년 전과 지금 어떤 게 좀 달라졌습니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다음 세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애였었는데
그리고 여기 위치도 사실은 전북대학교 근처, 여기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인근에 있는 학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들이 열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관계자분들, 그분들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제 교육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세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전교생들이 여기 찾아와서 한 번씩 돌아오면서 다 오는 사업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상에서 어르신들보다는 인근에 있는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해서 그런 색깔로 좀 많이 바꿨고, 오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로컬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려는 분들이 네. 가지고 있던 이상들을 펼치면 부딪히는 벽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걸 뛰어넘는 게 사실 그 지역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생각보다 네. 그거를 이게 뚫는 어떤 역할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도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부딪히지 않는 이상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인데, 그래도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 직종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냥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로서의 어떤 하나의 방편 또는 하나의 작은 수단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책방을 예를 들자면, 책방이 운영됨에 있어서 어떠한 점들이 있는지, 그다음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시작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점.